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잠시 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관련되어서 정치권 이슈를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장 큰 최근의 변화라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연 건데 잠깐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예. 지금부터는 정치 교체와 공통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이쪽은 뭐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통합정부 모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김동연, 심지어는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다 끌어들이잖아요. 조원진 대표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그걸 말로 꾸며서 국민들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아, 작탕이구나, 급했구나. 네,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통합정부에 함께합시다. 뭐 그렇게 됐는데 사실 대선의 판을 좀 크게 흔들거나 하려면 뭐 독자 세력이 있는 안철수, 심상정 이런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몰라도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지지율에 이제 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한 것만으로 후보 구도의 어떤 그런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큰 변화라든가 이 구도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이제 의도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좀 효과는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일단 정치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진정성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위성 정당도 만들어서 본인들이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이 주장을 하는 것이 선거 뭐 열을 앞두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것이냐, 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인 김동연 후보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같이 손을 잡고 합의를 했다. 뭔가 그래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진정성을 증명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나름대로 추진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게 여러 가지 개헌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추진력을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기회라든가 이런 거리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동연 후보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봐라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다소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 중에는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불안하다. 또 여러모로 가볍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김동연 후보가 또 뭐 정치개혁에 동조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진중한 모습, 안정감 있는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개혁을 고리로 한 이 단일화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색채 이런 것들을 더해서 중도층에게 이게 정권 교체가 여론이 크지만 그 정권 교체 여론에 여러분들이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도 이 일종의 정치 교체가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희룡 본부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도 막 손을 내미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단일화의 불씨는 남아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잡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 공통 부문은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다른 이제 김동연 후보도 뭐 이 정치 개혁이라는 공통 분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공통 분모가 그다지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상대 후보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야합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단일화 계속 추진하는 모습은
뭔가 진정성 그리고 정권 교체의 대의 이런 거에 복무해야 된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계속 압박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거냐.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좀 이렇게 계속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을 하는데 뭐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냐 그건 좀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단일화 협상에서 뭘 제안했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후보가 다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보면은 공동정부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내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분하는 그러한 협상들을 하고 또 합당을 전제로 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제안을 했지만 전제는 어쨌든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는 게 전제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지 조건 없는 사퇴를 할 테니까 뭘 보장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자신이 제안한 단일화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추가 논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내에서 이렇게 가면은 정권 교체 결국 못하고 우리만 이렇게 좀 정권 교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좀 신경 쓸 이유는 되겠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깜깜이 주간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를 볼 때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평론가들이 요즘에 힘듭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가 좀 일관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판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격차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서울경제가 의뢰해가지고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이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좀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와 관련돼서는 뭔가 단일화가 이제 결렬됐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보수층이 윤석열 후보로 결집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뉴시스가 의뢰해가지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오차범위 내 이 박빙의 승부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볼 때는 양측 진영이 최대 결집하는 그림인 건 분명한데 단일화와 관련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건 볼 수도 또 있는 이재명 거고요. 후보가 뭐 오차범위 내에서 사실 붙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뭐 0.1이지만 앞섰다고 또 나온 것도 있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선 조사도 있고 해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판세로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인 것은 좀 분명하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1위 후보가 이 안정적으로 좀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아마 대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전까지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빙 승부거든요. 오차범위 내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한 해도 얼마든지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들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서로 크로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서포터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부 세력들은 갑자기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이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의원을 돕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철학을 너무 지지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선언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분들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좀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인 거죠. 홍준표 의원 서포터즈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동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 선언할 수밖에 없다. 즉 원팀 논란의 연장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 깨어있는 시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의혹들도 있고 충분히 대선 후보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후보로 뽑아버렸으니 우리는 그 후보 지지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이번 대선의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예. 어떤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세가 결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상대가 당선되는 것만은 막아야 될 게 이렇게 좀 후보를 결정하는 즉 시대 정신이 없는 그런 것들이 비어있는 대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분들의 나름의 진심을 가진 그런 행위겠지만 여러모로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은 이제 마지막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열립니다. 일단 주제는 공통된 질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그 다음에 인구 절벽 문제의 해결. 이거 두 개는 일단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지 사회 분야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가장 쟁점이 될 분야는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지 정책이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현금성 복지, 기본소득이라든가 예.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나머지 후보들이. 그런데 이 구도에서 좀 흥미롭게 볼 만한 게 윤석열 후보도 그러한 현금성 복지나 이런 것들을 공약을 하고 있고 예. 또 복지를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 복지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포퓰리즘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좀 반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좀 각을 세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게 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이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토론 대상이 될 나오겠죠. 수밖에 예. 없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현실성이라든가 대안, 그 여가부 폐지하고 말면 되는 거냐? 대안적으로 무슨 부처가 있어서 예. 그동안 하던 일들을 여가부가 하던 일들 해야 될 텐데 그 대안은 뭐냐? 이런 걸 묻는 어떤 그런 공방이 오갈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이 사회 분야 토론이지만 일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예. 또 검찰개혁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의 실효들도 좀 입방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네거티브 공방 이번에 없겠느냐? 이번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특히 적극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모든 토론에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공세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실효적일까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유권자들이 일정 정도의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고 예. 아주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네거티브 공방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여러모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번 토론에서도 잠깐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일단 결렬된 걸로 돼 있던 상황에서 윤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도 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올까요? 일단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양측을 좀 동등하게 이렇게 좀 선을 그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결렬 이후에 사실 이전부터도 좀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결렬된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은 각을 세우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각을 세우는 이제 발언을 많이 할 것이고 특유의 이제 장학퀴즈식 뭐 질문도 많이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도 정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만 선거의 어떤 구도나 공학으로 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동조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결과, 성과로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좋은 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양측에 동등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아마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이 당연히 이제 선거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고 후보자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의 걱정과 동일하게 결국은 본인이 대선에 완주를 해서 높은 득표를 얻는 게 일차적인 그래야죠. 목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하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4인 4색의 난타전이 오늘도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한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두 후보가 다 사전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고 낮고가 두 후보한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일단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큰 높낮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하면 부정 투표가 될 수 있다. 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해 주느냐가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인데 그 주장을 하면서 방역 정책 관련한 뭐 음모론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태도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사전 투표의 효력을 잘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